네, 안녕하세요. 배동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들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의뢰인께서 제조업 대표자님이세요. 법인 파산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법인을 파산했는데 채권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상거래처가 되겠죠. 내가 물건을 줬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죠. 그 사람 고소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가해자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으며 부채가 100억 원이 이미 이르렀다. 그리고 다른 회사, 나 말고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이미 12억 원, 12억 5천 상당의 그 대금 반환 청구를 당해서 패소했고, 또 물건 대금 1억 3천 700,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고, 또 1억 원에 대한 소송을 또 받아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부동산 가압류도 당했고, 또 다른 물건 대금 2억 2천에 대해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나에게 원동기였어요. 이걸 1억 원어치를 받아갔는데, 그러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받아간 것이니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고소장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사기죄 고소가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죄로, 무혐의로 풀려나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담당 형사도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본단 말이죠. 그 경찰 조사를 하면 고소받은 그 사람을 부른다고요. 조서를 쓰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걸 변제할 능력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게 맞죠. 우리 법원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차용할 당시 또는 물건을 받을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거든요. 그 당시에 차용 당시에 내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이 그 당시에 우리가 1억 원어치의 물건을 받은 건 맞는데 일단 3천만 원은 지급했다. 하나도 지급 안 한 게 아니라 계약금, 선급금은 그만큼 지불할 능력이 그 정도에 됐었다. 요걸 주장했었고, 우리 회사에는 재무제표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 단기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2억 원이 넘게 당장 받을 단기성 채권들이 있었다. 이걸 받아도 저 1억 원 충분히 메꿀 수 있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공장 부동산이 있었는데 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 채무 대출을 빼도 그래도 순자산만 4억 원이 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빌렸다. 우리 회사는 그 당시에 연매출이 85억이 넘는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 목록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비록 파산했지만 우리 법인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해서 입증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경찰 쪽에서도 이 회사는 그 당시에 돈을 빌릴 때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구나. 지금은 비록 파산을 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시면 사기 혐의인데 불송치, 혐의 없음 돼 있죠. 그리고 귀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검찰로 송치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죄로 풀겠다 이 얘기죠. 빌릴 당시에, 차용할 당시에 나에게 자력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변제했다는 것도 담당 형사로 하여금 이게 사기의 범위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내가 사기죄로 유죄로 처벌을 받아버리면 법인 파산까지 힘들어집니다. 형사 처벌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무혐의로 빼버리면 정말 죄가 없다는 뜻이니까 형사처벌도 안 받지만 법인 파산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서 전부 다 채무를 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는 게 파산이나 회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개인회생 하셨던 분입니다. 저한테 와서 개인회생을 하셨던 분인데 회생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난데없이 대부업체 중에 한 군데가 고소를 했던 사건이죠. 이 앞전 사건은 상거래처가 고소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부업체의 주장은 뭐 이러합니다. 내가 유채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집에 무슨 TV든 냉장고든 안마의자든 뭐든 간에 그걸 담보로 담보 목록을 작성하거든요. 채무자 당신한테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확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근데 지금 가서 당신이 무자력에 이르러서 내가 집행하려고 가보니까 담보 목록 중에 안마의자가 없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러한 담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나를 기망해서 우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갔으니까 기망에 의한 편취가 아니냐.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고소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고소장 보시면 대부업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밑엔 개인정보라서 다 지웠는데 대부업체가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고 자기가 양도담보 설정계약서 이렇게 내가 채무자한테 서면까지 다 받았다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애초에 그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대부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채무자들이 모바일에서 돈 빌려야지 하고 전화하잖아요. 거기가 대부업체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업체에 간판을 걸어놓은 대부 중개업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 중개업을 하는 것도 대부업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목록을 작성해서 넘겨준 거고 내가 제대로 확인을 못 해본 건 좀 미안하긴 한데 그건 나의 과실이지 내가 대부업체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기망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주장을 했어요. 결론이 나온 걸 보시면 사기, 불송치 혐의 없음, 피의자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검찰 조사 받을 필요도 없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죄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판례를 하나 읽어드리면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떤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된다. 기망의 고의는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그렇게 변론을 해서 이 사람을 무죄로 빼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도 아까 법인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사기 고소가 들어왔는데 사기 고소가 무죄나 무혐의로 빠져버리면 파산이든 회생이든 거의 다 탕감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비면책 채무로 빠지거나 회생 자체가 신청권의 남용으로 봐서 기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는 게 회생과 파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하든 뭐 법인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하든 간에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기 고소 자체를 경찰 변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무혐의로 바로 빼버려야 됩니다. 검찰로 송치도 안 되게. 번거로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검찰까지 넘어가고 검사가 행정 기소라도 해버리면 재판까지 가버리면 유죄가 나오면 회생까지 파산까지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비면책 채무로 빠져서 또는 신청권의 남용으로 봐서 채무 탕감 자체가 안 될 수 있고 또는 거기서 간신히 무죄를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회생 파산 절차가 계속 멈추어 있어야 하니까 경찰 조사 단계 초기 단계에서 잘 변론해서 빨리 빼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좀 쫄렸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물건을 좀 많이 받았어. 받을 때도 이미 이 사람이 다른 거래처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소송을 받아서 패소를 많이 했어요. 뭐 승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빌린 건 사실이고 못 갚은 것도 사실이니까. 이렇게 채무가 여러 개 물려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차용할 당시에 그래도 요 돈 정도는 변제해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약간 걱정했는데 다행히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 아예 뭐 기망의 고의가 없으니까 서면을 발로써도 이거는 무죄로 빠져나오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그냥 편안하게 뺐습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